안녕하십니까? 31년 동안 이 지구상의 모든 격전지를 누빈 국제 전문 기자입니다. 저는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피난민의 눈물을 받고 베네수엘라의 붕괴를 목격했으며 미얀마의 쿠데타 속에서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언론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고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6년과 2017년 대통령 한 명을 촛불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또다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파면했습니다. 한 번 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두 번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보아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내전도 없었고 군부 쿠데타도 없었으며 경제가 붕괴하지도 않았고 주식시장이 마비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들었고 절차에 따라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출근했습니다. CNN의 한 앵커는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인간이 맞습니까? 아니면 위기를 먹고 자라는 괴물입니까? BBC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나라다. 오늘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국제 정세 속에 트럼프가 돌아왔고 관세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던 대한민국은 여전히 당당하고 신속하게 제자리를 찾아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1년간 제가 목격한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의 정치 회복력 탑10.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 10위부터 시작합니다. 10위, 극심한 갈등과 분노를 질서로 승화시킨 광장의 품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의 바다를 연인원 1700만 명.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파리에서는 노란 조끼 시위대가 상점을 부수고 홍콩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으며 미국 국회의 사당에는 폭도들이 난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백만이 모여도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위가 끝나면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구급차가 오면 자발적으로 길을 열어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를 문명적 충격, 시빌리제이셔널 쇼크라 불렀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21세기 시민의식의 교과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대한민국 국민이 축적해온 민주주의의 DNA입니다. 분노하되 파괴하지 않는 절제력, 요구하되 폭력으로 가지 않는 성숙함.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첫 번째 저력입니다. 9위,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법 앞에 평등.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대통령은 왕과 같습니다. 임기가 끝나도 존경받고 실수해도 용서받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직 대통령 5명이 감옥에 갔거나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위에 있지 않다는 것. 최고의 권력자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 이처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원칙이 법을 어긴 권력자에게는 공포가 되고 국민에게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2023년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정치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200년이 걸렸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은 30년 만에 2번이나 성공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 여러분이 거리에서 외쳤던 그 목소리가, 여러분이 던졌던 그 한 표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만들었습니다. 8위, 좌우를 넘어선 위기 앞에 하나됨. 촛불과 태극기. 진보와 보수. 두 진영은 서로를 극심하게 또는 극렬하게 완전히 적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큰 위기 앞에서는 다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진보 정부가 집권했지만 보수 지지자들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보수 정부였지만 진보 진영도 함께 애도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극렬하게 싸우는 것 같아도 외풍이 불어오면 하나로 뭉치는, 이것이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적 정치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날아올 때,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때, 한국은 좌우가 아니라 한국으로 뭉칩니다. 2024년 빛의 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꼴은 내 생전에는 절대 못 본다. 이 절박한 애국심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7위, 세계 최단 시간의 국가 정상화 능력. 대통령 파면.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권 교체 후 경제가 붕괴했고, 짐바브웨는 권력 공백으로 혼돈에 빠졌으며,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쿠데타 후 혼란의 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3월 11일 주식시장 정상 개장,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60일 만에 완벽히 정상화. 2024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정부가 흔들려도 공무원들은 일했고, 정치가 마비되어도 기업은 수출했으며, 광장이 들끓어도 학교는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컨설팅 그룹은 2026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회복 탄력성, 내셔널 리질리언스는 세계 1위다. 이것은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관료 조직의 전문성, 시민사회의 성숙함, 언론의 견제와 균형, 이 3박자가 완벽히 작동한 결과입니다. 6위, 트럼프 관세를 무력화하는 기술 자부심. 2025년 1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동맹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멕시코는 경제가 요동쳤고, 캐나다는 협상 테이블에 급히 앉았으며,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삼성의 3나노 반도체, LG의 차세대 배터리,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 한국전력의 원전 수출,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높여도 한국의 핵심 기술 없이는 세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말 결국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데 합의했습니다. 왜입니까?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AI 산업이 멈춥니다. 한국이 없으면 전기차 혁명이 중단됩니다. 한국이 없으면 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 여러분이 배고픔을 참으며 공장에서 흘린 땀이 1970년대 중동의 뜨거운 모래사막에서 밤낮으로 쌓은 기술이 1980년대 실리콘밸리에서 열정을 다해 배운 지식이 2026년 강력한 국방력과 첨단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오늘,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5위, AI 시대에 더 빛나는 집단지성. 2026년 AI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챗GPT는 가짜 뉴스를 1초에 1000개씩 만들어냅니다. 딥페이크는 대통령의 얼굴로 거짓을 퍼뜨립니다. SNS 알고리즘은 분노를 증폭시켜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수많은 나라가 AI 선동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40대는 경험으로, 50대는 직관으로, 60대는 지혜로, 70대 이상은 역사적 교훈으로 가짜 뉴스를 걸러냅니다. 이거 이상한데?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 출처를 확인해봐. 이 단순한 질문들이 AI 선동을 무력화하는 최강의 방어막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2025년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짜 뉴스에 가장 강한 저항력을 가진 국가다. 이유는 세대 간 정보 공유와 높은 미디어 리터러시 때문이다. 여러분의 의심하는 능력, 여러분의 따져 묻는 습관이 대한민국을 AI 시대에도 속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4위, 70대에서 100세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70대, 80대, 90대, 그리고 100세 어르신들, 여러분은 처참했던 한국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보릿고개를 넘었으며 4.19 혁명을 목격했고 5.16 쿠데타를 경험했으며 유신 독재와 싸웠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며 6월 항쟁에 참여했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촛불혁명을 이끌었으며 12.3 쿠데타 내란을 맨몸으로 막으며 빛의 혁명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입니다. 요즘 젊은 정치인들이 허황된 공약을 내걸 때, 포퓰리스트들이 국민을 선동하려 할 때 여러분의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 호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2025년 대선 투표율, 전체 투표율 79.4% 중에서 70대 86.5%, 80대 이상 65%,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높은 노년층 투표율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3위, 위기를 학습으로 바꾸는 스마트 민족. 한국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한국인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를 잊지 않는 능력.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뭘 배웠습니까? 빚은 위험하다. 저축이 중요하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비교적 빨리 회복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뭘 배웠습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다.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전국의 안전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인은 위기를 겪고 나면 법을 바꾸고 제도를 고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사회를 진화시킵니다. 마치 백신처럼 한번 겪은 병은 다시 걸리지 않는 면역력. 이것이 한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은 2025년 케이스 스터디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학습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책 오류를 가장 빠르게 수정하고 제도 개선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다. 느리지만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위, 빛의 혁명,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정치. 촛불이 잘못을 바로잡는 힘이었다면 빛은 미래를 밝히는 비전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과거의 분노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빛의 혁명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을,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후퇴가 아니라 전진을 선택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AI 시대 교육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정책, 노인 복지 확대. 이제 한국 정치는 과거의 적폐청산을 넘어 미래의 비전 제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NN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분노의 민주주의에서 희망의 민주주의로 진화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다. 여러분의 촛불이 어둠을 걷어냈다면 이제 여러분의 빛이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1위, 결국 국민이 이긴다는 불변의 법칙. 1위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권력은 5년이지만 국민은 영원합니다. 대통령은 바뀌지만 국민은 남습니다. 박정희 시대가 끝났지만 국민은 살아남았습니다. 전두환 시대가 끝났지만 국민은 살아남았습니다. IMF 위기가 왔지만 국민은 이겨냈습니다. 탄핵이 2번 있었지만 국민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실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며 기어이 바로잡는 나라.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관리하고 교체하는 나라. 법이 국민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법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기둥이신 어르신들, 정치인들이 싸우고 나라가 시끄러워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더 깨끗한 연료를 넣기 위해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압박도 AI의 역습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위기 때마다 괴물 같은 저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곧 대한민국의 국격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주변 친구분들과 자녀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나라다. 우리가 이런 국민이다. 라고 당당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우리 국민 모두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